이런 기회는 정말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박성호의 정중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한 고급 호텔 로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정부 내부 정보로는 내년에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27억이 3년 후엔 100억도 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27억.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달콤한 말에 혹했을까요? 어르신 같은 분만 모시는 VIP 투자 설명회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참석할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한 각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린 선택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한 분을 지켜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재미있다고 해서 며느리가 사다 준 것이었죠.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67세에 부동산 투자로 50억 벌었습니다. 은퇴자분들만 보세요. 이미지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할아버지가 고급차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클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만 해도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펑펑 쓰고 살고 있어요. 영상 속 할아버지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5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세종시 정부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는 것,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알고 투자하는 거죠.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가고 27억으로 과연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영상 댓글에는 성공담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대박 났어요. 작년에 10억 투자했는데 지금 27억 됐어요. VIP 설명회 꼭 가보세요. 진짜 정부 관계자분이 와서 설명해 주심. 저는 설명회 예약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조심스럽게 입력했죠. 다음 날 오전, 정중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님. 세종시 토지 투자 설명회 신청해 주셨죠? 박성호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정중하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세종시 황금호텔에서 VIP 설명회가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만 모시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VIP 설명회요? 네, 일반 설명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분이 직접 와서 내부 정보를 공개하시거든요. 그런데 박성호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석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 가능 자금이 최소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만 모실 수 있어서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가진 27억이라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27억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최고 VIP시군요. 어르신 정도면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성호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참석하시겠다면 바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어르신, 이런 기회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식들에게 더 큰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저는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세종시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세종시 황금호텔 컨벤션홀에 도착한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최소 2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이었고 이미 7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철 어르신. 입구에서 박성호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목소리만큼이나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VIP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호는 저를 맨 앞줄 가운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투자, 자금 1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박성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일반 설명회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내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홀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15년간 근무하신 김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명함까지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김정수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박 대표님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특별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김정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세종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표시된 지역이 보이시죠? 바로 세종시면 일대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곳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홀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땅은 임야로 분류되어 있어서 평당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개발 발표가 나면 김정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10배에서 20배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옆에 앉은 70대 할아버지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10억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 거네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습니다. 김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27억이면 270억?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성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투자 의사를 밝히신 분들만 특별 가격을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반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급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투자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당 50만 원, 이 가격은 오늘만 가능합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해봤습니다. 27억이면 6,000평. 개발되면 정말 엄청난 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성호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이 땅은 일반 분양이 아닙니다. 지분 투자 방식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분 투자? 쉽게 말씀드리면 큰 땅 한 필지를 여러분이 나눠서 소유하시는 겁니다. 개발 이익도 지분에 따라 나눠 받으시고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땅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등기도 해드리고 소유권도 명확히 이전됩니다. 다만 큰 필지를 공동 소유하시는 형태죠. 박성호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발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자가 적을수록 인허가가 쉬워지거든요. 저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복잡한 절차보다는 빠른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제 투자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호가 계약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먼저 투자 의향서를 작성해 주시고 계약금 10%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주일 내에 완납하시면 되고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27억의 10%면 2억 7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중도에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어르신이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성호가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도 취소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추가 투자를 원하시더라고요. 홀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별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쪽 상담 테이블로 와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7억은 제가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이니까요.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철 어르신, 고민되시나요? 박성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르신의 신중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은 오늘만. 알겠습니다.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저는 상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어르신, 저는 김미연 과장입니다. 여성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에게 차까지 내주며 정성껏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27억 투자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투자인가요? 평생 모은 돈이라.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김미연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분들 모두 저희를 통해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 사례입니다. 파일에는 실제 통장 사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수십억 단위의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믿을만했습니다. 어르신, 27억 전액 투자하시면 6,000평을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발 완료 후 예상 수익은 김미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200억에서 최대 300억까지 가능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200억이면 자식들에게 정말 큰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미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27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은 어르신이 유일하세요. 그래서 특별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 혜택이요? 네, 평당 50만 원이 아니라 45만 원에 해드릴 수 있어요. 5만 원 차이지만 투자 규모로는 3억 원 할인이 되는 거죠. 저는 빠르게 계산해봤습니다. 27억으로 6,000평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억을 아끼는 셈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지금 당장 계약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이면 불가능해요. 김미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인데 6시까지만 이 가격이 유효합니다.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만 먼저 입금하셔도 됩니다. 27억의 10%인 2억 7천만 원이요. 김미연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통장에 돈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정기예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해지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6시에 문 닫으니까 서둘러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김미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은 대부분 반대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상담받던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아들한테 말했더니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10억 투자했는데 지금 25억 돼 있어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일단 계약금만 넣어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김미연이 기뻐하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자, 이쪽에 서명해 주시고 여기는 도장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급해서 자세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계좌번호는 여기 적혀 있고요. 농협은행 계좌입니다. 김미연이 입금 계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해지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근처에 농협은행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편해요. 저는 서명을 마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한 부를 받아든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축하합니다. 6개월 후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실 거예요. 김미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황금호텔을 나와 근처 농협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27억만 원을 해지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마쳤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확 줄어드는 것을 보니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미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일주일 내로 입금해 주세요. 좋은 투자 되실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설명회 어땠어? 라고 물어봤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잔금 입금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그게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어르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주일 내에 완납하지 않으시면 계약금이 몰수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지만 복잡한 조항들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직접 가서 땅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현장 견학을 진행합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저는 김미연과 함께 세종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땅입니다. 김미연이 가리킨 곳은 온통 나무로 뒤덮인 야산이었습니다. 개발지라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개발 예정지인가요?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보시기에는 그냥 산 같지만 내년이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도로도 뚫리고 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개발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좁은 농로뿐이었고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개발 계획서 같은 걸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자료는 아직 공개할 수 없어요. 정부 기밀이거든요. 김미연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해당 지역을 검색해봤지만 개발 관련 뉴스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도 뒤져봤지만 세종시 개발 계획에 그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들아, 혹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는 게 있니? 갑자기 왜요? 혹시 이상한 투자 권유받으신 건 아니죠? 아들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빠, 요즘 기획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조심하세요. 특히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나온 결과들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종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급증, 임야를 개발지로 속여 수억 원 편취, VIP 설명회로 노인층 현혹. 기사 내용들이 제가 경험한 것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황금호텔 설명회, 정부 관계자 출연, 지분 투자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저도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요? 다급한 마음에 김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투자를 취소할 수 있나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어르신,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일방적인 취소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김미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조건상 불가능합니다. 투자는 정상 진행됩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27억 원을 날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7억 원이 사라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저 김영철입니다. 투자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영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 예정지가 아니라고 나오던데요.
어르신,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공식 발표 전까지는 기밀이거든요. 그럼 정말 확실한 건가요?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성호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가 뭐라고 하셨나요? 가족들이 반대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자료는 투자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일단 일부만이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어르신,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큰 수익을 원하시면 리스크도 감수하셔야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그냥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투자를 하셨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아빠,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바로 신고해야 해요. 아들은 즉시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봐요. 여기 똑같은 피해 사례가 수십 건 있어요. 전부 세종시 임야 투자 사기입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 제 사례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황금호텔에서 열린 설명회, 가짜 정부 관계자, 지분 투자 방식까지 모든 수법이 같았습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해요. 아들과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사기가 요즘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고 돈도 자발적으로 보내셨잖아요. 법적으로는 민사 문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업체들은 돈을 받자마자 사라지거든요. 경찰관의 말대로 김미연과 박성호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텅 빈 사무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 모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종시 기획부동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에는 수백 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었고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는 50억을 날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억입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제 27억 원도 큰 돈이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박철수 씨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범인들이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영영 못 받는 건가요? 집단 소송을 해봐야겠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내는 놀랐지만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인터넷으로 관련 뉴스를 찾아봤지만 범인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긴급공지 주범 박성호 검거. 저는 급히 기사를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이 박성호와 그의 일당들을 검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피해금은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율은
10%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찰의 발표를 보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7억 원 중에서 2억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쉬운 돈벌이는 없다는 것, 욕심이 판단력을 흐린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건강만 하세요. 아들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쉬운 돈벌이는 없습니다.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보세요. 제 경험담을 들은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더 사기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상대로 피해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7억 원 중 겨우 1,800만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강에 있으세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은평구 노인복지관에 가야 해.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각지의 노인복지관을 다니며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강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문구를 들으면 일단 의심해보세요. 제가 화면에 띄운 문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정부 내부 정보, VIP 한정, 오늘만 특가, 확실한 수익 보장. 이런 말들은 모두 사기꾼들이 쓰는 미끼입니다. 청중석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가족과 상의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투자를 취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종시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2심에서도 실형 확정. 박성호는 결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피해금 대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강의 어땠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한 분이 제 강의 덕분에 사기를 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됐네요. 돈은 잃었지만 더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녁 식사 중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아빠가 하시는 예방 강의가 소개되던데요. 그래, 내가 나왔나? 네,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의 선구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7억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그 경험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예방 강의 100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중 적어도 10명은 사기를 미리 예방했다고 직접 들었다. 27억 원으로 10명을 구했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인 것 같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욕심 때문에 큰 돈을 잃었지만 그 실패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복지관에서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를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하지만 김영철 씨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른 분들을 돕는 일에 나서셨죠. 1년 동안 100회의 강의를 통해 5천 명을 만나고 최소 10명은 사기를 예방했다고 하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쉬운 돈벌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셋째, 실패 후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철 씨처럼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요즘 기획부동산 사기가 정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